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빨간불 켜진 중국 유럽 외교, 독일 메르켈 퇴진하고 신임 정부 출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중국에 등을 돌리는 EU의 후속편입니다. 이제 독일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만들었는데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럽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16년간 장기적으로 독일을 이끌어왔던 메르켈 총리가 오는 12월 5일에 임기를 마칩니다. 이를 통해서 독일의 새로운 정부가 출연하는데 이것을 신호등 연정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출범을 하게 되죠. 빨간색을 상징하는 지금 사회민주당, 노란색을 상징하는 자유민주당, 환경을 상징하는 녹색의 녹색당 등 독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3당 연립의 정부가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같은 경우는 기독교당이 두 개가 합쳐서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바뀐다라는 내용이죠. 16년 만에. 메르켈이 소속된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교 민주연합은 이번 연정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승리하였으나 연방 하원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두 달간 연정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이 이제 메르켈 총리의 사퇴를 만들었고 이 메르켈 총리가 이제 12월 5일부로 시작을 해서 이제 더 이상의 독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유럽 외교가 빨간불이 켜졌고 독일이 메르켈이 퇴진하고 신임 정부가 출연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요.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이죠.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벌어졌습니다. 이 결과 중도 좌파 성향의 3인당은 원내 1당을 차지했죠. 3인당은 총 25.7%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24.1%를 기록한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교 민주연합 그리고 기독교 사회연합 등 기독교 보수연합을 1.6%포인트 차로 근소한 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민주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되면서 사퇴 의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메르켈이 있던 기독교 보수연합에 앞서 승리를 했지만 원내 과반 의석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5.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보수연합을 배제한 3당의 연립, 3인당, 자민당, 녹색당 이 3당의 연정으로 3인당의 소속 사회민주당이죠. 3인당 소속 올라프 슐츠 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총리가 되고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유민주당 대표가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그리고 아날레나 베이보크 녹색당 공동대표가 외무부 장관 이렇게 중요한 직책들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됩니다. 차기 내각은 메르켈 총리가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는 12월 5일 이후 12월 6일 출범 예정이라는 것이죠. 3당 연합은 지난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연정 합의문을 발표하는데요. 더 많은 진전을 위해 자유, 정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맹이라는 178쪽의 장문의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30년까지 석탄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두 번째로는 독일 외교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 GDP의 3% 투자를 계획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마초 합법화와 알코올 및 니코틴 예방 교육 확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저임금 12유로의 인상. 다섯 번째로는 유럽 선거의 투표 연령을 기존 나이보다 낮춘 16세로 하향. 여섯 번째로는 디지털 혁신 및 인프라 확대. 이 6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보다 외교 문제죠. 외교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총 16년의 재임 기간 동안 12차례나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만큼 친중 외교를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메르켈 총리가 태어난 곳은 동독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번 3당 연합의 외교정책, 그것은 대중국 강경 기조를 담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친중 정책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3당 연합이 대중국 강경, 반중국 기조를 담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르켈 총리 재임 동안 독일의 연방정부는 대중국 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미국과의 갈등도 이것 때문에 있었죠. 특별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부터 독일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랐고, 또한 EU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최대 교역국까지 오를 정도로 지금 만든 것이 메르켈 총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정책으로 인해서 BMW, 폭스바겐 등 많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수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새롭게 출범한 연방정부는 대중국 강경 기조를 공동 합의로 도출한 상황입니다. 12월 24일 공개된 3당 연정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정책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 철치 등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의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진출 독일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네 번째로는 독일 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 문제.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합의문에 언급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출범할 독일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이전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의 홍콩 문제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민주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및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지. 두 번째로는 홍콩에서의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말하는 거죠. 일국 양제 유지와 인권 문제 언급. 지금 중국이 홍콩을 자국으로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언급. 즉 중국이 영린처럼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 메르켈 총리 정부와는 달리 과감하게 언급했다라는 거죠.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과감하게 말하지 않고, 말하자면 중도 우파, 중도이지만 자기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유럽과 미국이 공동으로 이제 중국을 대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번에 3당 연접을 하면서 대중국 정책이 변화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변화는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EU에서도 상당히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독일이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연합을 이끄는 독일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발맞춰 대중 압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메르켈 시대에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죠. 미국 내에서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래서 중국의 언론들까지도 미국의 바이든, 특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정책이 때릴 수밖에 없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떨어져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보인다라. 이거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 하락이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됐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신내각의 합류 인사의 면면들도 반중 정책체가 아주 짙다란 내용이죠. 헌정사상 최초로, 독일 헌정사상이에요. 독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외교수장 자리에 오른 베이보크,
녹색당 공동대표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외무부 장관 취임 후 인권을 기조로 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9월 총선에서도 녹색당의 총선 공약으로 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출구한다고 천명을 하면서 독일과 EU 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국가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베어보크는 총선 기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을 독일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면화로 만들어진 제품이 독일 땅에 들어온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옷 자체도 미국 면화를 쓰고 다른 나라 면화를 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중국 내에서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크리스티안 린런트 자유민주당 대표 역시 메르켈 정부의 유화적인 대중국 정책에 반대 입장을 펼친 인물입니다. 이번 16년 만에 독일 정권 교체를 통해서 중국은 외교정책 문제에서 독일과 빨간불이 켜진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대만은 이와는 반대로 독일의 신임 정부에 대해서 기대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독일 신임 정부에 대한 대만과 중국의 반응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새로운 연정문 발표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당국자는 대만 문제, 홍콩 인권,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 중국의 민감한 내용이 거론되자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고, 대만 정부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반응 다르고 대만의 반응이 한쪽은 지지, 한쪽은 반대, 이렇게 극명하게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1월 25일 브리핑을 통해서 대만,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 홍콩 등의 모두 중국의 내정임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쪽은 중국 땅이고 특히 남중국해도 중국 땅이고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역대 독일 정부는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일 신정부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지켜나가 중국, 독일의 관계 정치적 기초를 보호하자고까지 제안을 한 상황이죠. 관영 황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은 독일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희망 섞인 말로 이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정책을 따라와야 너희들이 이득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대만은 이번 연정문 발표에 대해서 독일과 대만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어우장한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올라프 슐츠 독일 신정부와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각 영역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 확대를 함께 대만 해협의 현 상황과 국제평화 번영을 유지, 보호하기를 바란다라고 희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날 쉐이즈이 주 독일 대만 대표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렇게 올렸죠. 독일 연정 참여 정당들의 합의안에 민주대만으로 표기된 것은 큰 진전이다. 중국과 대만 간의 통일과 독립의 다툼이 아니라 자유민주와 독재와의 다툼이라고 썼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메르켈 총리가 사퇴를 하고 신정부가 지금 들어섭니다. 16년 만에. 그러면서 이전에 기존의 틀이었던 친중에서 이제 반중, 중국을 대항하는, 그리고 미국과 연합을 하는 이러한 독일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이게 꿈꿔지는 그런 사태입니다. 이러면서 중국이 대유럽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고 특별히 독일의 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마지막에 지금 메르켈 총리마저 신장 위구르 지방의 문제를 걸고 넘어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강경지조로 바뀌고 이것을 통해서 영국, 독일, 미국 이렇게 연합을 하고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이렇게 연합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것은 또한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